김 부장은 바닥에 떨어진 작은 머리끈을 집어들었다. 분홍색 천으로 감싼 머리끈 한쪽에는 작은 토끼 장식이 달려 있었다. 김 부장의 손가락이 토끼 장식을 천천히 쓸었다. 그는 이 물건을 알고 있었다. 몇 달 전 아침이었다. 민지는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묶으려다 몇 번이나 실패했고 김 부장은 출근 시간을 확인하면서도 딸의 뒤에 앉았다. 아빠가 해줄게. 아빠 못하잖아. 아빠가 못하는 게 어디 있어. 머리 묶는 거 못하잖아. 그건 연습하면 되지. 결국 머리는 한쪽으로 기울었고 민지는 거울을 보며 웃었다. 이상해. 예쁜데. 아빠 눈에는 내가 뭘 해도 예쁘잖아. 김 부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딸의 머리를 다시 풀고 몇 번이고 묶어주었다. 그때 민지가 사용했던 머리끈이었다. 김 부장은 손에 든 머리끈을 3개 움켜쥐었다. 성한수가 주변을 살피다가 김 부장에게 다가왔다. 민지 거냐? 김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박진철이 창고 바닥을 살피기 시작했다. 그럼 여기 있었던 게 확실하다는 거네. 김 부장은 아무 말 없이 주변을 바라봤다. 낡은 의자, 잘린 케이블 타이, 바닥에 떨어진 생수병, 그리고 벽 한쪽에 희미하게 남은 자국. 김 부장이 그 앞으로 다가갔다. 손가락으로 벽을 문질렀다. 무언가 긁힌 흔적이었다. 성한수가 가까이 다가왔다. 뭐가 있냐? 김 부장은 손전등을 비췄다. 벽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아빠 기다릴게. 김 부장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손끝으로 글자를 따라갔다. 민지가 손에 잡히는 작은 금속 조각으로 벽을 긁어남긴 글씨였다. 한 글자마다 힘이 달랐다. 마지막 글자는 제대로 끝맺지도 못했다. 김 부장은 한동안 그 앞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성한수와 박진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김 부장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다. 민지가.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살아있었어. 성한수가 김 부장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김 부장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눈물도 닦지 않았다. 그저 벽에 남은 딸의 글씨를 바라봤다. 내가 여기까지 왔을 거라고 믿은 거야. 박진철이 이를 악물었다. 그럼 기다리게 하면 안 되지. 김 부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박진철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냈다. 주변 도로부터 뒤져보자. 이 근처에 들어왔다 나간 차량이 있을 거다. 성한수가 말했다. 공장 앞에는 CCTV가 없어. 박진철이 대답했다. 여기만 없지. 들어오는 길까지 없는 건 아니잖아. 김 부장은 머리끈을 주머니에 넣었다. 조금 전까지 흔들리던 눈빛이 달라졌다. 2시간. 성한수가 물었다. 뭐가? 바닥에 남은 타이어 자국하고 생수병 상태를 보면 떠난 지 2시간도 안 됐어. 박진철이 김 부장을 바라봤다. 따라잡을 수 있겠냐? 따라잡는다. 김 부장은 벽에 남은 글씨를 마지막으로 바라봤다. 무조건. 세 사람이 창고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김 부장이 멈춰섰다. 바닥에 작은 검은색 조각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그가 그것을 집어들었다. 차량 내부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고정 부품이었다. 김 부장은 조각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성한수가 물었다. 그게 뭔데? 차량 부품이야. 차종 알 수 있냐? 김 부장은 조각의 안쪽에 새겨진 숫자를 확인했다. 알 수 있어. 박진철이 물었다. 얼마나 걸리는데? 김 부장은 휴대전화를 꺼냈다. 10분. 그때였다. 공장 밖에서 차량 한 대가 빠르게 들어왔다. 성한수가 몸을 돌렸다. 누구야? 김 부장은 두 사람을 뒤로 물러나게 했다. 차량에서 남자 4명이 내렸다. 한 남자가 공장 안을 바라보며 말했다. 흔적부터 잘 처리해. 김 부장의 눈빛이 달라졌다. 다른 남자가 주변을 살폈다. 회장님이 직접 지시하신 거야. 남은 물건 하나도 빠뜨리지 마. 성한수가 김 부장을 바라봤다. 김 부장은 고개를 아주 조금 저었다. 지금은 움직이지 말라는 뜻이었다. 남자들이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가장 앞에 있던 남자가 벽에 남은 글씨를 발견했다. 이건 뭐야? 옆에 있던 남자가 말했다. 지워. 남자가 벽으로 손을 가져가는 순간 김 부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손대지 마. 네 사람이 동시에 돌아봤다. 김 부장은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한 남자가 물었다. 누구야?
김 부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남자가 다시 물었다. 김 부장인가? 김 부장의 시선이 그에게 멈췄다. 나를 알아. 남자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나며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 순간 성한수가 그의 팔을 붙잡아 비틀었다. 남자가 몸을 돌리기도 전에 박진철이 다른 한 명을 밀어 벽에 붙잡았다. 남은 두 사람이 달려들었다. 김 부장은 첫 번째 남자의 손목을 잡아 방향을 돌리고 복부를 가격했다. 다른 남자가 쇠파이프를 들었지만 김 부장은 몸을 피한 뒤 팔꿈치를 꺾어 바닥에 눌렀다. 몇 초 지나지 않아 네 사람 모두 움직이지 못했다. 김 부장은 처음 자신을 알아본 남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다. 민지 어디 있어? 남자는 이를 악물었다. 몰라. 김 부장은 그의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잠금 화면에는 방금 전까지 사용한 내비게이션 기록이 남아 있었다. 김 부장이 화면을 확인했다. 목적지는 삭제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 검색 기록 하나가 남아 있었다. 인천 신항 제3물류 창고. 김 부장은 남자를 바라봤다. 여기냐? 남자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김 부장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민지 여기 있냐고 물었어. 난 모른다고. 김 부장은 남자의 손가락을 잡았다. 한 번만 더 묻는다. 남자의 얼굴이 굳었다. 어디 있어? 정말 모른다. 김 부장이 손에 힘을 주려는 순간 성한수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부장아. 김 부장이 성한수를 바라봤다. 이놈은 정말 모를 수도 있어. 민지가 저 벽에 나를 기다린다고 써놨어. 김 부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내가 또 늦으면 어떻게 하냐? 성한수는 그의 팔을 놓지 않았다. 그래서 정신 차리라는 거야. 김 부장의 눈이 붉어졌다. 내가 여기서 사람 하나 죽이면 민지는 누가 찾을 건데. 김 부장의 손에서 조금씩 힘이 빠졌다. 남자가 바닥에 주저앉았다. 박진철이 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통화 기록을 확인했다. 여기 같은 번호로 계속 통화했어. 김 부장이 물었다. 누구 번호야? 저장 안 돼 있다. 김 부장은 번호를 확인했다. 그 순간 바닥에 앉아있던 남자가 갑자기 몸을 일으켜 밖으로 달려갔다. 박진철이 뒤쫓으려 했지만 김 부장이 막았다. 나 더. 왜? 김 부장은 남자의 휴대전화를 들어보였다. 어디로 가는지 보면 돼. 성한수가 김 부장을 바라봤다. 일부러 보내는 거냐? 우리를 데려다 줄 거야. 박진철이 웃었다. 이제 좀 예전 김 부장 같네. 김 부장이 그를 바라봤다. 박진철은 곧바로 표정을 고쳤다. 칭찬이다. 김 부장은 남은 세 사람의 휴대전화를 모두 모았다. 그리고 성한수에게 말했다. 시간 없다. 들어와. 어디로? 민지 찾으러. 세 사람은 곧바로 차량에 올라탔다. 주강찬은 회장실에서 딸을 바라보고 있었다. 주혜리는 소파에 앉아 손톱 끝을 뜯고 있었다. 주강찬이 말했다. 그만해. 주혜리는 손을 멈췄다. 아버지. 왜? 그 애 정말 살아있어요. 주강찬은 대답하지 않았다. 주혜리가 다시 물었다. 살아있는 거 맞죠? 내가 알아서 뭐하게. 주혜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 때문이잖아요. 주강찬의 얼굴이 굳었다. 그 말 다시 하지 마. 제가 벽돌로 때렸어요. 주강찬이 딸에게 다가갔다.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제가 했어요. 아니. 주강찬은 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넌 그날 거기 없었어. 주혜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 내가 살아남으려면 내가 믿는 게 진실이 되는 거야. 사람이 죽을 수도 있었어요. 죽지 않았잖아. 주혜리가 아버지를 바라봤다. 주강찬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이었다. 그리고 살아있다면. 그는 천천히 돌아섰다. 없애면 된다. 주혜리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말이에요? 주강찬은 책상 위 전화기를 들었다. 김민지 학생만 세상에서 사라지면 아무 문제도 없다는 말이다. 주혜리가 아버지의 팔을 붙잡았다. 안 돼요. 주강찬이 딸의 손을 내려다봤다. 왜? 그건 아니잖아요. 이제 와서 무서워. 죽이는 건 안 돼요. 주강찬은 딸의 손을 떼어냈다. 내가 시작했어. 주혜리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아버지가 막아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막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해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주광찬이 차갑게 말했다. 세상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되는 일이 몇 개나 될 것 같아. 주혜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주광찬은 전화를 걸었다. 나야. 상대방의 말을 들은 주광찬이 창밖을 바라봤다. 장소를 다시 옮겨. 잠시 후 그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김 부장이 도착하기 전에 처리해. 주혜리가 아버지를 바라봤다. 주광찬은 전화를 끊었다. 집에 가 있어. 아버지. 이제부터 아무것도 듣지 말고 아무것도 보지 마. 주혜리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다. 만약 김 부장이 알게 되면요. 주광찬이 웃었다. 알아도 뭘 할 수 있겠어. 달리는 차량 안. 박진철은 휴대전화를 확인하며 말했다. 아까 도망친 놈 계속 움직이고 있다. 성한수가 운전하며 물었다. 어디로 가는데? 항구 쪽. 김 부장은 앞만 바라봤다. 금이빨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과 방향이 같았다. 항구. 컨테이너. 모든 흔적이 한 곳을 향하고 있었다. 그때 성한수가 물었다. 맨몸으로 들어갈 거냐? 김 부장이 대답했다. 아니. 박진철이 고개를 돌렸다. 무슨 생각인데? 김 부장이 성한수를 바라봤다. 한수야. 왜? 내가 예전에 숨겨놓은 거 아직 있지. 성한수의 표정이 굳었다. 뭘 말하는 건데? 알잖아. 없어. 박진철이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다. 둘이나 모르게 뭐 숨겼냐? 성한수가 대답했다. 쓸데없는 거야. 김 부장이 말했다. 지금은 필요해. 안 된다. 민지가 저 안에 있어. 그래도 안 돼. 김 부장이 성한수를 바라봤다. 내가 부탁할게. 성한수는 운전대를 움켜쥐었다. 한동안 대답하지 않던 그가 방향을 바꿨다. 박진철이 물었다. 어디 가는데? 성한수가 짧게 대답했다. 우리도 무기가 필요하지 않겠냐? 차량은 오래된 채용용품 창고 앞에 멈췄다. 성한수가 셔터를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박진철이 뒤따라가며 주변을 둘러봤다. 여기 뭐가 있는데? 성한수는 오래된 매트 여러 개를 옆으로 치웠다. 그 뒤에는 철제 보관함이 있었다. 성한수는 열쇠를 꽂았다. 김 부장이 그 모습을 바라봤다. 보관함 안에는 방탄복과 무전기, 그리고 오래된 장비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박진철이 어이없다는 얼굴로 성한수를 바라봤다. 태권도 관장이 왜 이런 걸 가지고 있어? 성한수가 대답했다. 나중에 설명할게. 너희 둘 진짜 나 빼고 뭐 했냐? 김 부장이 방탄복을 꺼냈다. 진철아. 왜? 무서우면 빠져도 돼. 박진철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그는 김 부장의 손에 들린 방탄복을 빼앗아 입었다. 누가 무섭대? 이번에는 정말 위험해. 내가 내 딸 이름을 몇 년을 불렀는지 알아. 김 부장이 그를 바라봤다. 박진철이 말했다. 민지는 내 딸이기 전에 우리가 같이 보내야. 내가 혼자 키운 줄 알아. 김 부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박진철이 장비를 챙기며 계속 말했다. 유진이 보내고 내가 사람 구실 못할 때 누가 민지 분유 사다 줬는데? 성한수가 웃었다. 그건 나였다. 내가 돈 줬잖아. 내가 언제? 그때 내가. 김 부장이 두 사람을 바라봤다. 잠시 후 그의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생겼다가 사라졌다. 성한수가 말했다. 이제 좀 사람 얼굴 같네. 김 부장은 방탄복을 입었다. 민지 데려오면? 박진철이 물었다. 데려오면 뭐? 밥 살게. 박진철이 고개를 저었다. 그걸로 안 돼. 성한수도 말했다. 나도. 김 부장이 두 사람을 바라봤다. 뭘 원하는데? 박진철이 대답했다. 민지한테 직접 얻어먹을 거다. 김 부장의 표정이 다시 굳어졌다. 성한수가 그의 어깨를 잡았다. 데려오자. 김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는 주머니에서 민지의 머리끈을 꺼내 바라봤다. 이번에는 아빠가 안 늦을게. 항구로 향하는 다른 차량 안. 민지는 뒷좌석 바닥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손은 묶여 있었지만 눈가리개는 벗겨져 있었다. 앞좌석 남자들이 대화하고 있었다. 도착하면 바로 배에 태우는 거냐? 아니. 그럼. 지시 바뀌었어. 운전석 남자가 뒤를 바라봤다. 민지는 급하게 눈을 감았다. 남자가 말했다.
배까지 갈 필요 없대. 무슨 말이야? 알면서 왜 물어? 민지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바닥에 떨어진 남자의 휴대전화가 보였다. 손을 뻗어도 닿지 않는 거리였다. 민지는 몸을 조금씩 움직였다. 앞좌석의 두 남자는 계속 대화하고 있었다. 김 부장이 그렇게 대단한 놈이야. 지금 지 딸내미 찾느라 눈이 완전히 돌아있다더라. 그럼 결국 딸이 김 부장 약점이라는 거잖아. 약점이니까 없애려는 거겠지.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다. 손가락 끝이 휴대전화에 닿았다. 조금씩 끌어당겼다. 화면이 켜졌다. 잠금이 걸려 있었다. 민지는 앞좌석을 바라봤다. 남자들은 자신을 보고 있지 않았다. 긴급전화 화면으로 들어갔다. 민지는 번호를 입력했다. 아빠의 번호였다. 그러나 통화 버튼을 누르기 직전 운전석 남자가 뒤를 바라봤다. 너 뭐해? 민지는 휴대전화를 몸 아래로 감췄다. 남자가 차를 세우려 했다. 그 순간 옆에 앉은 남자가 말했다. 그냥 둬. 어차피 곧 끝날 건데. 민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차량이 다시 움직였다. 민지는 몸 아래에서 통화 버튼을 눌렀다. 김 부장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그는 발신 번호를 확인했다. 모르는 번호였다. 전화를 받았다.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여보세요. 대답이 없었다. 김 부장은 눈을 감고 소리에 집중했다. 자동차 엔진음. 남자 두 명의 목소리. 그리고 아주 작은 울음소리. 김 부장이 몸을 일으켰다. 민지야. 전화기 너머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 김 부장의 얼굴이 무너졌다. 민지야. 아빠야. 아빠. 괜찮아. 아빠가 갈게. 민지가 울음을 참으며 말했다. 아빠 미안해. 김 부장은 눈을 감았다. 왜 내가 미안해? 나 때문에. 아니야. 아빠. 민지야. 잘 들어. 김 부장은 목소리를 낮췄다. 지금 어디인지 말하지 않아도 돼. 창밖에 보이는 것만 말해. 민지가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앞좌석 남자가 뒤를 돌아봤다. 뭐 하냐고 물었지. 남자가 민지에게 다가왔다. 휴대전화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김 부장이 외쳤다. 민지야. 전화기 너머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게 누구 전화야? 통화가 끊겼다. 김 부장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성한수가 물었다. 민지였어. 김 부장은 통화 위치를 확인했다. 항구로 가고 있어. 박진철이 물었다. 얼마나 떨어졌어? 17분. 성한수가 차량으로 뛰어갔다. 시간 없다. 들어와. 세 사람은 다시 차에 올랐다. 김 부장은 휴대전화를 움켜쥐었다. 민지야.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조금만 기다려. 같은 시각. 박강성은 항구 건너편 건물 옥상에서 망원경으로 컨테이너 구역을 바라보고 있었다. 옆에 있던 남자가 말했다. 총국장 동지의 지시는 김 부장 생포입니다. 박강성은 대답하지 않았다. 김 부장 딸은 어떻게 합니까? 박강성이 망원경을 내렸다. 건드리지 마. 하지만 김 부장을 끌어내려면. 박강성이 남자를 바라봤다. 내 말 못 들었나? 남자는 고개를 숙였다. 박강성은 다시 컨테이너 구역을 바라봤다. 민지를 태운 차량이 항구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의 손이 천천히 권총으로 향했다. 형. 박강성이 낮게 말했다. 이번에도 늦으면 딸을 잃습니다. 그는 무전기를 들었다. 전원 대기. 민지는 차량에서 끌려 나왔다. 남자들은 그녀를 컨테이너 사이로 데려갔다. 민지는 주변을 살폈다. 멀리 바다가 보였다. 커다란 크레인. 파란색 컨테이너. 붉은색 숫자 47. 그녀는 모든 것을 기억하려 했다. 아빠가 자신을 찾으러 올 것이라고 믿었다. 한 남자가 컨테이너 문을 열었다. 들어가. 민지는 움직이지 않았다. 남자가 그녀의 팔을 잡았다. 민지가 물었다. 저 죽일 거예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우리 아빠가 찾으러 올 거예요. 다른 남자가 웃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야. 민지가 그를 바라봤다. 무슨 말이에요? 남자가 민지 앞에 앉았다. 내 아빠가 오면
그는 민지의 얼굴을 바라봤다. 둘이 같이 보내주려고. 민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남자가 일어나며 말했다. 들어가. 민지는 컨테이너 안으로 밀려 들어갔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녀가 말했다. 아빠가 올 거예요. 남자가 웃었다. 와야지. 민지는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다. 아빠. 그녀는 무릎을 끌어안았다. 기다릴게. 주강찬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말해. 김민지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김 부장은 오고 있습니다. 주강찬이 미소를 지었다. 좋아. 어떻게 할까요? 주강찬은 창밖을 바라봤다. 딸을 보여줘. 예. 김 부장이 보는 앞에서 죽여. 전화를 끄는 주강찬 뒤에 주혜리가 서 있었다. 그녀는 모든 말을 듣고 있었다. 아버지. 주강찬이 천천히 돌아봤다. 주혜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을 텐데. 민지를 죽이라고 했어요. 주강찬이 딸을 지나쳐 책상으로 향했다. 주혜리가 그의 앞을 막았다. 제가 경찰에 갈게요. 주강찬의 걸음이 멈췄다. 제가 다 말할게요. 혜리야. 제가 잘못했다고 할게요. 주강찬이 딸의 뺨을 때렸다. 주혜리는 얼굴을 돌린 채 아버지를 바라봤다. 주강찬이 말했다. 정신 차려. 아버지가 더 무서워요. 주강찬의 얼굴이 굳었다. 주혜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김 부장보다 아버지가 더 무서워요. 그녀는 뒤로 물러났다. 민지 죽으면 저 평생 아버지 용서 안 해요. 주강찬이 차갑게 말했다. 살아남고 나서 원망해. 주혜리는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밖으로 뛰어나갔다. 주강찬은 비서에게 전화했다. 혜리 잡아. 항구 입구. 김 부장의 차량이 멈췄다. 성한수는 앞을 바라봤다. 경비가 생각보다 많다. 박진철이 말했다. 흩어져서 찾자. 김 부장이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왜? 놈들이 원하는 게 그거야. 성한수가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김 부장은 항구 지도를 펼쳤다. 민지가 전화했을 때 뒤에서 컨테이너 이동 경고음이 들렸어. 박진철이 말했다. 여기 전부 컨테이너인데. 아니. 김 부장이 한 구역을 가리켰다. 경고음 간격이 짧았어. 대형 장비가 계속 움직이는 구역은 여기뿐이야. 성한수가 지도를 바라봤다. 제3을류 구역. 금이빨이 남긴 흔적하고도 일치해.